한미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이제 워싱턴 선언을 했는데요. 그 워싱턴 선언이 6개 조문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3가지가 엑기스입니다. 3가지가 핵심입니다. 핵심. 워싱턴 선언은 그 말은 이번이 처음 쓰는 말은 아닙니다. 6.25 동란이 끝난 직후에도 워싱턴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워싱턴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6.25 동란이 6.25 전쟁이 있었을 때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웠던 16개 유엔 참전국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이 함께 선언을 했는데 또다시 한국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우리 16개 나라는 자동으로 군대를 파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워싱턴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1953년에 있었던 워싱턴 선언과 지금의 워싱턴 선언 여러 가지로 의미가 맥락이 닿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1973년에도 워싱턴 선언이 하나 있었죠. 그때는 이제 미국과 소련이 무력을 사용하는데 좀 자제를 하겠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이번에 이제 워싱턴 선언 한국, 미국 양국 정상이 발표한 건데 이게 이제 3가지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NCG, 두 번째가 SSBM, 그 다음에 3번째가 NPT. 한 번만 정리하면 NCG, SSBM, NPT. 이 3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 기억해 하셨다가 나중에 누구하고 토론하시든 그거 이 얘기 하시면 됩니다. 이제 NCG라고 하는 것은 Nuclear Consultative Group, 핵 협의 그룹. 말이 뭐 좀 영어하고 섞여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핵 협의체. 그런데 그걸 이제 굳이 조금 더 해설을 한다면 핵 상설 협의체. 한국과 미국이 핵에 관해서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모임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대부분이 4가지인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상설 기구는 아니거든요. 이번에 이것은 이제 상설 기구. 핵 협의 그룹. 양국 국방부 차관들이 1년에 4번 만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NCG가 있고 첫 번째고 두 번째가요. SSBM 이건 뭐냐면 Ship Submarine Ballistic Missile 그러니까 잠수함인데 핵탄두를 탑재한 전략 잠수함 이겁니다. 그걸 이제 한반도 근역 해역에다가 은밀하게 출격시킨다 이런 겁니다. 뭐 수주 일내로 출격한다고 그러는데 그 모두가 알게 출격하면 출격이 아닌 거죠. 아무도 모르게 왔다 가야 되는 거죠. 나중에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거 하겠다고 양국 정상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했을 겁니다. 아마 김정은이 등골이 제일 오싹할 것이 이걸 겁니다. SSBM. 왜 죽음의 백조라고 해서 전략 폭격기로 이렇게 한반도 상해하고 돌아가고 또 뭐가 터지면은 또 쫙 한미 양국 공군들이 편대 구성해 가지고 한번 돌고 가고 이거는 다 눈에도 보이고 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거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라고 하는 것은 전술 핵탄두일 경우가 많고 이러는데 이 원자력 핵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 이 탄두미사일은 전략 탄두미사일입니다. 전략 탄두미사일.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습니다. 지구 반대쪽까지. 그리고 그 파괴력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 안보 균형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상 가령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공군 기지에 전술의 무기가 재배치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더 큰 의미가.
왜냐하면 그 우리 땅의 공군기지에 미국 핵이 들어오면 그건 전술 핵일 텐데 전략 핵 잠수함이 동해 바다 밑에 은밀히 왔다 가면 그거는 전략 핵탄두인 겁니다.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오히려 더한 그런 것일 수 있다. 이제 그 두 번째 SSBM, Ship Submarine Ballistic Missile. 세 번째가 NPT입니다.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Non-Proliferation Treaty. 그러니까 한국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준수한다. 이걸 명시해 놨거든요. 이걸 이제 비판적으로 본다면은 핵 주권을 잠정적으로 포기하는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권 국가니까 핵을 갖든 말든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거지 어떤 상대국을 만나서 그것을 약속을 해주고 지키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거죠. 특히 핵에 관해서는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전략적 모함을 이제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명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건 또 뭐하고 연결이 돼 있냐면은 이른바 농축우라늄 재처리, 플루토늄 재처리, 이 재처리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사전 준비 작업이 되는 셈인데 이거 지금 우리 막혀 있거든요. 일본도 그걸 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미국하고의 그 뭔가 하나씩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완전히 지평이 넓혀진 거는 미사일이죠. 이전까지는 미국에 의해서 다 우리가 제한돼 있었습니다. 미사일 사거리, 미사일 탄두 중량 이런 게 다 제한돼 있었어요. 사거리가 뭐 300km를 넘으면 안 된다, 뭐 800km를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제한이 다 풀렸거든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그러면 농축우라늄의 재처리. 그리고 또 하나는 원자력 잠수함.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 잠수함 없잖아요. 근데 미국이 호주하고는 원자력 잠수함 곧 건조하겠다고 지금 발표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정도 동맹 관계라면 우리도 원자력 잠수함을 갖게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정말 그것도 어마어마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NPT를 우리는 이번에 준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핵협의체, 상설 핵협의체 그게 하나 있고 전략 핵 잠수함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핵 확산 금지 조약 준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 워싱턴 DC에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거 박수를 보내는 한편 그러나 그렇다고 무턱대고 모든 것을 다 좋은 게 좋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의 대통령실과 미국의 백악관은 엄정하게 조율이 돼 있어야 되는 건데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뭐라고 했느냐. 이번에 워싱턴 선언은 사실상 핵 공유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핵 자산을 공유하지는 못하지만 왜냐하면 핵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핵탄두를 말합니다. 뭐 말을 자산이라고 그러니까 뭐 경제 용어 같지만 아니고요. 그냥 핵탄두를 이제 전략 자산 할 때는 핵을 말하는 겁니다. 핵 무기를 그냥. 그러니까 그 김태효 차장이 뭐라고 했느냐. 미국의 전략 자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 자산을 기획,
하고 실행하는 것을 공유한다. 따라서 이것은 사실상 핵 공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공유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어떤 특정 국가와 미국의 그 전략 자산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맞지요. 그런 내용이 다 맞는 말인데 이제 이것을 우리 대통령과 우리 안보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장에 가 있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이 사실상 핵 공유. 이건 이제 나토식 핵 공유, 미국과 나토 국가들의 핵 공유에 대한 그동안의 우리 국민들의 기대감을 쭉 상승시켜 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날마다 신문에 나온 거 보면은 그래도 나토식 공유는 아니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이것을 어떻게든 좀 비등하게 말을 좀 이제 해보는 것이지요. 핵 공유라고 했는데 방금 전에 미국 백악관의 동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 미국 백악관 안보회의 NSC 동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워싱턴에 있는 한국 특파원들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분명해도 너무나 분명하게 그것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것은 공유가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이 어떤 무기체계 핵을 공유한다는 것은 그 사람 이름이 에드가드 케이건이라는 사람인데요. 케이건 선임 보좌관이 부인을 했습니다. 작심하고 부인을 한 겁니다. 설명까지 했습니다. 핵을 공유한다는 것은 어떤 무기를 공유한다는 것은 그 무기의 통제 시스템을 공유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통제 시스템을 미국은 한국과 공유하고 있지 않다. 이제 이렇게 부인을 한 겁니다. 따라서 11시 김구환 쇼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또 뭔가 틀어졌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큰 틀에서 맥락에서 본다면 어떤 역사적 전환점을 이루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한 단계 딱 업그레이드가 되는 지금까지는 재래식 동맹이었다면 이제는 핵 동맹이다. 제2의 한미 상호 안보 조약이 시작된 셈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우리 당국자들 말이죠. 특히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미국의 신경을 일부러 자극하거나 과장하거나 이런 백악관 만찬에서 분위기가 한껏 올라 있는데 그게 편승해 가지고 포퓰리스트적인 그런 원어 이거 쓸 필요 없는 겁니다. 아니 이미 놀랄만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어떤 정확한 콘텐츠를 가지고 그걸 국민들께 알리고 설득하고 그렇게 해야죠.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을 미국 백악관이 곧바로 찬물 끼얹듯이 부인하게 만드는 겁니까? 그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좀 우리는 자중하고 기다렸다가 미국 쪽에서 얘기가 나오면 그것을 받아서 얘기하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실망에 또 실망을 거듭했던 것은 문재인 정권이 미국하고 뭔가 회담을 하고 나오면 그때 문재인 청와대가 발표하는 것하고 미국 백악관이 발표하는 것이 너무나 달라가지고 그때마다 국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했거든요. 혹여나 윤석열 정권도 그것을 반복한다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나토식 나토급 모 신문은
핵공유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신문도 있더군요. 그 뜻은 알겠는데, 그 충정은 알겠는데, 그러나 이러한 말들은 다 상대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엄밀하고 정확하게 조율을 해야 된다.